공부가 안 되면 연구 티처. 또 같은 문제 또 틀렸어. 왜 저번에 틀린 걸 또 틀리는 거니? 분명 공부도 했는데 또 까먹나 봐. 어떡해, 나 계속 틀려. 나처럼 오답 노트를 쓰면은 다시 틀릴 일이 없어. 진짜? 그러면 나도 오답 노트 가르쳐줘. 나만 따라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답 노트 편 연구 티처를 맡은 민지 연희입니다. 와. 아까 첸 같은 학생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그렇게 틀린 문제 또 틀리시는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오답 노트를 이용하면 다시 틀리실 일은 없을 거예요. 완벽한 오답 노트를 위해서 저희 민지, 연희와 함께 하죠. 네, 제가 오늘 오답 노트에 대한 팁 3가지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EBS 교재를 오답 노트로 만들라입니다. 저 때부터 그렇고 아직까지 EBS가 수능에 직접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EBS를 또 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EBS 교재 자체를 오답 노트로 만들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재수 때 또 EBS 교재가 과목별로 한 권이 아니라서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따로 오답 노트 만드는 게 조금 귀찮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틀린 문제는 EBS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바로바로 만들어놨습니다. 만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틀린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포스트잇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에다가 바로 교재에다가 바로 표시를 하고 오답 노트를 하는 식으로 체크를 했었어요. 비단 틀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EBS는 연계 때문에 계속 살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EBS 교재만큼은 그때그때 틀린 문제 공부하면서 더 집중해서 확인할 수 있게 바로 일체형으로 만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드릴 두 번째 팁은 틀린 문제만 오답 노트에 기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들 저도 한때 그랬고 동그라미 친, 즉 맞은 문제는 많이 넘어가고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꼭 틀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3가지 유형의 문제를 더 오답 노트에 기입했었어요. 총 4가지인데 당연히 첫 번째는 틀린 문제겠죠. 두 번째는 맞췄는데 헷갈렸던 문제, 세 번째는 딱 봐도 고난도 문제, 네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추천하고 또 이건 중요하다고 한 문제들이었어요.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답 노트에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로 맞췄는데 헷갈렸던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풀어보면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에요. 따라서 오답 노트에 적어놓은 다음에 내가 이게 왜 헷갈렸는지,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풀면 맞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도 문제인데요. 고난도 문제는 오답 노트에 넣어놨다가 두고두고 다시 몇 번을 봐도 손해볼 게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놨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추천해준 문제 같은 경우는 왜 그 문제가 중요한지, 왜 선생님이 추천했을지 그거를 이해할 때까지 오답 노트에 넣고 계속 봤어요.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제가 말한 대로 4가지 유형의 문제를 모두 기입을 한다면 평소에 무심코 맞다고 동그라미 쳤다고 넘어갔던 문제 중에 그 동그라미에 보지 못했던 빈 공간까지 메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팁 드릴게요.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를 100% 활용하자는 팁인데요. 이번 6월 평가원 같은 경우 수학에서도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가 사라지면서 아마 탐구에서만 거의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수능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은 탐구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데 특히 합답형 문제 3점짜리 문제의 경우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합답형 문제에서는 정말 많은 영양가가 많은 문제인데요. 왜 영양가가 많다고 하면은 제 식대로 해석을 하자면 합답형 문제 한 문제당 12가지의 개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각각 참이고 거짓일 텐데요. 그 보기가 왜 참인지 거짓인지만 분석을 하더라도 6가지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원래 참이었다면 그 보기를 어떻게 바꾸면 거짓인지, 그 보기가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바꾸면 참인지까지 오답 노트에 같이 기입해둔다면 한 문제당 총 12가지의 개념을 얻어갈 수 있겠죠? 또 합답형 문제라는 것은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개념을 3개의 문장으로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를 열심히 풀어내고 또 오답 노트에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과목에 대한 개념 또 중요한 로드맵이 머리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제 팁을 이용해서 합답형 문제를 많이 씹어 드시고 또 탐구의 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희의 3가지 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민지의 3가지 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오답이 됐는지 상세하게 의식의 흐름을 적기. 오답 노트는 문제를 틀렸으니까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실수, 몰라서 이렇게 이유를 일축하기에는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풀 때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자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A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B 개념을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틀렸으면 왜 A 개념을 내가 안 쓰고 B 개념을 썼는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하셔서 오답 노트에도 기입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이유로 안 틀릴 수 있겠죠? 두 번째, 관련 개념에 목차도 따로 적어주기. 1번에서 틀린 이유를 정리했다면 내가 어떤 개념을 헷갈렸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시는데 이걸 따로 키워드화해서 이 개념만 적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원과 소단원, 목차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오답 노트 새로 볼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그 부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답 노트도 스케줄화하기. 오답 노트를 한번 쓰고 나면 약간 보기에 소홀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쉬는 시간에 잠깐 오답 노트 봐야지 이렇게 해놓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버스 타면서 이제 좀 봐야지 이동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때 스마트폰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답 노트는 슬슬 뒷전으로 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답 노트는 내가 한번 틀렸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틀릴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 문제들입니다. 계속 봐줘야 되는데 이게 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스케줄표에 오답 노트 보기를 한번 적어주셔서 한 번씩 이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자세히 공부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빈도수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따르면 사람은 학습 후 10분 뒤면 바로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같은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보시면 평생 동안 갈 수도 있는 기억이라고 하니까요. 꼭 다시 한번 스케줄에 넣으셔서 오답 노트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오답 노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써야 할지 참 잘 알겠죠? 네, 당연히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똑똑하니까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민지는 오늘 저랑 둘이 촬영한 건 처음인데 어땠나요? 역시 갓 연희님의 스무스한 진행에 이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영어TV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다른 영상을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버튼을 눌러서 다른 영상도 봐주세요. 오늘의 연구 티처 여기까지. 안녕.